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홀로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잔뜩 화를 냈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야? 구이가 시댁에 가서 심심해서 왔지. 엄마, 오랜만에 김치전 해주면 안 돼? 며칠전부터 먹고 싶었단 말이야. 지금 김치전이 문제야? 오늘 사돈 생신인데 여긴 왜 왔냐고.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사돈 생신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전에 송서방한테 물어봤지.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며칠 전에 송서방한테 물어보니까 다 같이 식사하기로 했다는데 넌 왜 여기로 왔냐고. 순간 엄마의 표정은 어리둥절을 넘어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계셨어요. 그게 내가 갈 때마다 어머님이 잔소리해서 그동안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잖아. 그래서 그 애가 나는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어. 물론 나도 거기에 동의했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잔소리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생신날 안 가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진짜 널 어쩌면 좋으니? 갈 때마다 잔소리 장난 아니라고 전에도 내가 말했잖아. 진짜 너무너무 짜증난다니까?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는 더 하나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해. 사돈 생신이라고 하길래 내가 며칠 전에 한우 선물 세트까지 보내드렸는데 이게 웬 망신이라니 그래. 엄마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엄마를 거들었어요. 네 엄마 말이 맞지. 시어머니가 잔소리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다고 시어머니 생신날 나 몰라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지금이라도 얼른 가봐. 네가 그러면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그쯤에서 엄마는 발까지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제가 오히려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선물 세트 보내면 어떡해. 엄마가 죄인도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사돈 생신날 선물 세트 보낸 거랑 죄인이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항상 보면 엄마 아빠는 딸 가진 게 무슨 죄인인 것처럼 시어머님한테 굽신굽신 그러잖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고 있냔 말이야. 넌 말을 참 이상하게 한다. 누가 딸 가진 게 죄인이라서 그런 거래? 사돈 혼자 계시니까 우리라도 챙기려고 그러는 거잖아. 가만 보면 넌 참 인정머리가 없어. 머리만 똑똑하면 뭐해. 이 마음이 아주 차가운데. 너처럼 얼음장 같은 마음을 가진 며느리라면 나라도 싫겠다. 그러니까 얼른 시댁에 가서 사과드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제 등을 떠미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친정에서 나와 터덜터덜 걷다가는 친구 효진이에게 전화를 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효진이네 집 근처 카페에 앉아서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냐?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 있지. 그래서 친정에서 쫓겨났어. 근데 네가 보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글쎄, 시어머님 생신날 며느리 혼자 참석 안 했다고 하면 욕먹어 마땅할 일이긴 한데 사실 나 같았어도 참석하기 싫었을 것 같긴 해. 그렇지, 넌 내 맘 이해하는 거지? 당연히 이해하지. 아니 갈 때마다 손주는 언제 나올 거냐고 달달 붓가대는데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을 챙기고 싶겠어? 니네 시어머니가 좀 너무하긴 했어.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진짜 해비해도 너무했다니까. 효진이가 제 편을 들어주자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기에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님 생신에 참석을 안 했기에 저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만 생각하면 그 모든 죄책감이 희석될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님이 처음부터 잔소리가 많았던 건 아니었어요. 물론 그때도 시부모님과 살갑게 지낸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시댁에 자주 드나들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 사건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5개월쯤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제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일 주말이니까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 당신 내일 별일 없는 거지? 내일 또?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는데요. 사실 그전에도 거진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시간을 보내고 오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나름 잘 챙기려 노력했어요. 여기서 제가 노력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 성격이 살갑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감정보다는 이성이 먼저인 그런 면이 더 강한 편입니다. 그런 제가 몇 달 동안이나 거의 매주 시댁에 가서 시어머님을 챙겼다는 것 자체가 많이 노력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감정보다 이성이 먼저인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시어머님을 챙기면 시어머님도 제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굳게 믿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그저 착각이었던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어머님은 더 많은 것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라기 때문에 주말에만 시댁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나중에는 평일에도 자주 오길 바라셨고 그리고 더 나중에는 합가를 하자는 말까지 꺼내셨으니까요. 그동안 시어머님을 챙기면서 챙겨줘서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님을 가득 메우고 있던 먹구름이 조금은 가시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조금씩 시어머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한번 돌아서기 시작하자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님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고 나중에는 남편과 심한 말다툼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아까 이야기가 나온 이후 제가 쌀쌀맞게 대답을 하자 시어머님도 방법을 바꾸셨거든요. 아마도 아까 이야기를 꺼내는 건 무리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인지 나중에는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압박했습니다. 니들은 결혼한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애를 낳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친구들은 다들 손주 자랑을 하는데 나도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렇지. 어머님, 우리가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병원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병원을 한번 옮겨보는 건 어떻겠니? 내가 들어보니까 한약, 그런 것도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 주말에 같이 한의원 가볼까? 아니요, 어머님. 우선은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내 친구 며느리는 거기서 한약 먹고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낳았다고 했다니까. 근데 나는 손자보다는 손녀가 좋을 것 같아. 들어보니까 손녀 키우는 재미가 더 좋다고 하잖니. 그러니까 그 한의원에 한번 가보자. 어머님, 그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은 차가운 목소리로 제가 거절을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서운한 티를 내셨어요. 예, 난 니들이 걱정돼서 그런 건데 뭘 정색까지 하고 그러니? 어머님,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그냥 그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암튼 넌 가끔 보면 말을 꼭 정떨어지게 하더라. 시어머님이 저를 노려보다가는 방으로 들어가셨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쭈뼛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여보, 엄마가 요즘 힘들어서 그런 건데 굳이 말을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래, 알았어. 미안해. 남편이 굳게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님과의 사이가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문제는 그 뒤로도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손주 이야기를 꺼내셨는데요. 그날도 역시나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벼랑간 제게 물었어요. 아름아, 너 혹시 손발에 차거나 그렇진 않은 거니? 손발에 차다니요? 내가 들어보니까 손발에 차면 애가 잘 안 들어선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님 말에 순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기에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어머님, 손발에 찬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차던데요. 그러니까 한약 이야기 꺼내실 거면 그이랑 같이 다녀오세요. 제가 단숨에 쏘아붙이듯 말을 하자 시어머님이 한동안 입을 굳게 닫고 계셨고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어요. 그렇게 30분가량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름아, 넌 내가 불편하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저번에 내 친구 며느리 얘기한 적이 있었잖니.
걔네 며느리는 그렇게 살갑게 군다고 하던데 넌 나한테 벽을 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어. 혹시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니? 자꾸 손주 이야기를 꺼내서 내가 싫은 거니? 싫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시어머님과 며느리 사이가 편할 수만 없잖아요. 하긴 저번에 들어보니까 안 싸던도 네가 불편하다고 하던데 내가 큰 걸 바라면 안 되겠지. 시어머님이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고 어느 날은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번 엄마 생신 때 엄마가 그냥 나만 오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그래도 며느리는 나 하나인데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당신 불편하다고 그냥 오지 말래. 그냥 우리끼리 밥 먹고 케이크 먹기로 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그건 좀 그런데.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 생신날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 마냥 제 등을 떠밀었고요. 그날 효진이와 한동안 수다를 떨었는데요. 효진이는 제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듯 내내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니들이 애를 안 갖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는 거 문제긴 해. 그치? 넌 내 심정 이해하지? 당연히 이해하지. 근데 아름아, 내가 항상 네 편인 건 잘 알고 있지? 갑자기 그 말을 왜 하는 거야? 너 또 잔소리하려고 그러는 거지? 제가 긴장한 채 효진이를 바라봤는데요. 효진이가 제 둘도 없는 절친이 된 것은 제가 잘못한 것을 정확히 그러나 기분 나쁘지 않게 지적을 해주곤 해서였습니다. 그날도 제가 긴장한 표정으로 묻자 효진이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아름아, 네 직업이 생물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이라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따지고 정확한 것만 짚고 넘어가는 건 잘 알겠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 그거야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잖아.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넌 결혼 진짜 잘한 거야. 다른 남편들 같았으면 이런 경우 당연히 한바탕 난리가 났을 게 분명하거든. 근데 준영 씨는 그냥 너를 많이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잖아. 내가 감상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렇긴 하지. 근데 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야. 잘못을 지적했을 때 기분 나쁘다고 방방 튀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고 잘못된 걸 인지하잖아. 그건 아주 큰 장점인데 말이야. 니네 시어머니랑 대화할 때 조금만 따뜻하게 대화를 해봐. 가끔 내가 봐도 네가 로봇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나야 네 절친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니네 시어머님은 남편 떠나보내고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시겠어. 내가 보기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 그리고 이건 그냥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 너랑 대화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너랑 친해지고 싶은데 사실 네 성격에 다가가기 조금 어려운 그런 성격이긴 하잖아. 정말? 그럼 내가 불편해서 그런 얘기를 꺼내신 거란 말이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 엄마도 세원이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을 자주 꺼내시다 보니까 가끔은 얼굴 붉히기도 하고 그렇거든. 그래서 내가 왜 자꾸만 쓸데없는 말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냐고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세훈이가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 딱히 할 말이 없어 그런 거라고 했거든. 그냥 가만히 침묵 속에 있으면 너무 어색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말을 할 때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하는 걸 노력해봐. 네가 너무 딱 잘라서 말을 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 알았어. 노력해볼게. 제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는데요. 그동안 효진이 말을 들어서 잘못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효진이는 제게 말투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공부하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효진이의 충고를 받아들였고 되도록이면 따뜻하게 말을 하려 유튜브도 찾아보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던 제게는 고통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력한다는 것을 시어머님도 알았던 것인지 시어머님도 말을 조심하려 신경을 쓰셨고 그 뒤에는 큰 문제 없이 그냥 왕래 정도만 하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소개했고 얼마 뒤 둘은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들어온 뒤로 집안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동서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유아교육과를 나왔다고 했는데요. 말투부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동서는 항상 쌩긋거리며 시어머님에게 애교를 부렸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은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혹시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 괜찮으세요? 시간은 괜찮은데 혹시 그날 무슨 날인 거야? 어머님 생신은 아니고 아버님 기일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날은 아니고 제 친구가 영화표를 몇 장 줬거든요. 들어보니 가족들이랑 같이 가려고 했다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다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영화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같이 가주실 거죠? 역시나 동서가 애교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기에 제가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토요일 날 시댁으로 갈게. 역시 우리 형님이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동서가 아이처럼 좋아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티 없이 맑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뚝뚝한 저와는 다르게 밝고 애교 많은 동서가 들어와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토요일 날 같이 영화를 보고 우리가 저녁을 산 뒤 다 같이 시댁에 들어갔는데요. 시댁 냉장고를 열어보던 동서가 시어머님에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제가 과일이랑 채소 넣어놓은 거 다 안 드셨네요? 과일은 그럭저럭 먹을 만한데 채소는 영 안 넘어가서 못 먹겠어. 채소는 억지로라도 다 드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찬도 그대로 있네요. 설마 식사도 안 하신 거예요? 밥은 대충 먹었어. 잘 드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알았으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여기 와서 좀 앉아라. 시어머님 말에 동서가 소파에 앉았지만 또다시 잔소리를 했어요. 어머님, 영양제 사다 놓은 거 매일 하나씩 잘 드시고 계신 거죠?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유산균도 드시고 계신 거죠? 어머님 변비 심하셔서 꼭 드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변비에 좋은 주스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혹시 변비 심한 것 같으면 꼭 그거 드세요. 급기야는 동서 입에서 변비라는 말이 터져나오자 시어머님 얼굴이 시뻘개진 채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넌 변비 얘기는 왜 꺼내고 난리야? 에이, 우리 어머님 창피하신가 보네. 설마 어머님 변비 있는 거 다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넌 그 변비 얘기 좀 그만하라고 했잖니.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살피며 정색하자 동서가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앞으로는 비밀 꼭 지킬게요. 다 말해놓고 비밀은 뭔 놈의 비밀이야. 그러게 제가 채소 많이 드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변비에는 이 채소가 대박 좋다니까요. 변비 얘기 그만하라고 했잖니. 네, 어머마마 주의하겠습니다. 역시나 동서가 장난스레 말을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시어머님 표정은 그저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니들은 더 늦추지 말고 되도록 빨리 애 갖도록 해. 어마마마,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농담하지 말고 첫째는 병원 다니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데 니들 6판에 낳아야 할 거 아니야. 맙소사, 어머님, 그건 선을 넘은 발언인 것 같은데요? 뭐? 선을 넘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형님이 앞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이제 보니 우리 어머님이 많이 외로우셔서 그런가 보네요. 뭐 안 외롭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하지. 순간 시어머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새어나왔기에 제가 넋이나간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동서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많이 외로우시고 허전하시죠? 그렇지. 니들 아버지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최고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어. 그러게요. 저도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그랬어요. 동서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시어머님 손을 잡아들이자
시어머님 눈에 개어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당황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동서가 시어머님을 안아드리면서 등을 토닥여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우리가 아버님 빈자리 채워드릴 테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귀염둥이 민지가 잘할게요. 말이라도 참 고맙구나. 사실 그때 니들 아버지가 허망하게 세상 떠나고 나니까 그동안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당연하죠. 그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버님이 하늘에서 엄청 좋아하고 계실걸요? 그럴까 모르겠다. 어머님이 아버님 생각을 이렇게나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엄청 좋아하고 계실걸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손주 빨리 안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만이라도 참 고맙구나. 애는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당부를 하다가는 갑자기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첫째야, 그동안 손주 빨리 낳으라고 닥달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동안 저도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께 많이 죄송했어요. 아니다.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런 거지. 아닙니다. 저도 동서처럼 좀 더 현명하게 처신을 했어야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님과 제가 주거니 받거니 사과를 하고 있었는데요. 동서가 활짝 웃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지금 저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신 형님한테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내가 똑똑하긴 뭐가 똑똑하다고 그래. 내가 볼 때는 동서가 훨씬 똑똑한 것 같은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친구들한테 형님이 생물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이라고 했더니 다들 대단하다고 했는걸요? 동서가 어찌나 해맑게 웃고 있던지 우리 모두 따라 웃었는데요. 동서는 감성적인 면을 타고난 것인지 사람 마음을 기가 막히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히다는 것이 아부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말을 할 때 항상 진심을 담아서 말을 했기에 듣는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곤 했어요. 그 뒤 동서는 임신을 해서 시댁에 들어가서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시어머님이 육아를 도와주신다고 했거든요. 며칠 전 시댁에 가서 보니 만삭인 동서와 시어머님이 소파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예, 내가 지금 목도리를 짜고 있는데 내 선물 받아줄 거지? 당연하죠. 뭘 그런 걸 묻고 그러세요. 아니, 너는 워낙 똑똑하고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건 싫어할까 봐서 그렇지. 둘째가 하는 말이 나만 줬다고 무조건 주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하길래 한번 물어봤어. 어머님, 저는 당연히 좋죠.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드디어 저도 임신했어요. 뭐? 임신? 그게 정말이니? 네, 어머님 덕분에 드디어 성공했어요. 말만이라도 참 고맙구나, 고마워. 시어머님이 저를 덥석 끌어안고는 눈물을 펑펑 쏟으셨는데요. 평소에는 그런 시어머님이 어색했을 때지만 이제는 시어머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에 저도 시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동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줬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라는 것에 대해 그리고 공감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가장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욱 따뜻한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시어머님과 동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